경우의 수나 확률은 어려운 단원이에요. 유형을 다 외우셔야 되니까. 전부 다 외우는 거 말고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네. 유형을 보시면 까먹지 말고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유형들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유형들을 이제 다 하나씩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주사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경우의 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기합시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건. 당연히 뉴스에도 사건이 벌어졌다 하죠. 어떤 일이 그냥 벌어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나열을 하거나 공을 꺼내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거에 이제 경우의 수, 가지수를 이제 세라. 이걸 얘기하는 거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주사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면 당연히 우리가 주사위라고 하면 면이 6개인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은 서로 곱한 거랄까. 그래서 36가지의 경우가 나와야 돼요. 주사위를 3개 던지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니까 21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3개 던진 건 안 나오겠죠? 3개 던진 것까지는 나올 일이 없어. 2개 던진 것만 나오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동전도 던지죠. 동전은 앞면이랑 뒷면이 있으니까 동전을 1개 던지면 2가지의 경우가 있고, 동전을 2개 던지면 4가지가 있고, 동전을 3개 던지면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8가지의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동전도 경우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동전 1개 던지면 앞면, 뒷면 2가지 경우가 있었던 건데, 동전을 2개를 던지면 그러면은 앞면, 앞면이 나올 수 있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는 거고, 동전을 3개를 던지면 앞면 3개 이렇게인데 위치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앞면 1개 이것도 위치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뒷면 3개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된다 라는 것도 쓸 수 있으시면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동전을 4개 던지면 이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윷놀이랑 이제 연관이 지어집니다. 윷놀이 나올 수 있는 거, 도, 개, 걸, 윷, 뭐가 나오죠? 그래서 윷놀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동전 4개. 그래서 당연히 윷놀이면 이렇게 나무막대기가 4개 있겠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가는 거를 뒷면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경우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이렇게 뒤집히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뒤집히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x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4가지죠. 이게 도가 되는 거예요. 개는 2개만 뒤집히죠. 자, 이렇게 해서 개는 6가지가 되는 거. 자, 걸은 얘랑 똑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윷은 얘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윷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뒤에 확률 부분에 되시면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면 5는
16분의 1이고 도나 걸은 16분의 4니까 둘 다 4분의 1이고 걔는 16분의 6이어서 약분해서 8분의 3이고 윷도 16분의 1이고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설명할 거예요. 유형별로.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주사위가 항상 제일 많이 나오니까 주사위는 합이랑 차를 알아두셔야 돼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랑 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찍고 있냐?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찍고 있어. 자, 합이 나오는 경우는 제일 작은 숫자가 2거든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합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1, 2, 3, 4, 5, 6, 5, 4, 3, 2, 1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2가 나올 수 있는 건 주사위가 1,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고 3이 나올 수 있는 건 2,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위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되고 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 1, 2, 3, 4, 5까지. 자, 그랬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1, 1, 2, 3, 3, 4, 4 이런 식이니까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개씩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 있는 게 10가지.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써두셔야 돼요. 근데 아까 윷놀이도 쓰긴 했었어야 돼요. 대자가 어차피 근데 뭐 저에겐 아직 영상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때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셔도 뭐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으셔야 되는 거고 외우면은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주사위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하면서 또 계속 얘기할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또는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또는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더하기예요. 근데 이제 또는이란 단어도 나와 있지만 뭐 이어서 연속해서 이런 말을 쓰면 뭐뭐와 이런 단어들이 써 있으면은 여기 또 뭐 있냐?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뭐뭐이거나 뭐뭐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더하기의 의미를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경우를 서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하기라는 의미는 일어나는 사건이 별개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랬을 때는 서로 더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안 써있네. 연속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럴 때에는 얘네들은 곱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속해서 던졌다, 동시에 던졌다. 그거는 같은 사건이란 얘기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곱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문제
문제를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것만 쭉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경우 소수는 뭐죠?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 뭐 있어요? 1, 2, 3 1은 소수 아닙니다. 아, 네. 2, 2, 3, 5, 5, 7 7 이렇게 해서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25 이상일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곱해서 25 이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선 5 곱하기 5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5 곱하기 6이 있을 거고 6 곱하기 5도 있을 거고 6 곱하기 6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4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를 다 세야 되는 거니까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 써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돈 지불하는 경우. 자, 돈을 지불할 때에는 지금 500원짜리가 6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15개가 있고요. 이 동전으로 3,000원짜리 양발 한 켤레를 사려고 할 때 양발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을 지불할 때에는 항상 무조건 큰 금액을 먼저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금액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6개 다 내면 얘는 빵개 내면 되죠. 이건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얘가 5개 내면 얘도 5개 내면 되겠네요. 얘가 4개 내면 10개 내야죠. 얘가 3개 내면 15개 내야 되고 4가지. 이해되실까요? 네, 큰 금액을 먼저 지불하셔서 안 그러면 빼먹는 게 빠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계산을 하시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3번은 쉽게 나온 거지만 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 세는 거야. 네, 이런 문제는 빨리 하는 방법 그런 게 없어. 네, 그냥 다 세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몇 개 유형을 설명해야 되니? 우선 기본적으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최소한 12개 설명해야 돼요. 네, 최소한. 자, 다음 4번. 4번은 경준의 집에서 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은 7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다. 경준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4가지 아니요. 자, 지금 이거예요. 집에서 학교가 있는데 버스는 7가지가 있는 거고 지하철은 2가지가 별개의 사건인 거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네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곱할 수 있는 거야.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환승을 한 거지, 지하철로. 그러면 곱하기. 네. 근데 얘는 그냥 버스 타도 한 방에 가고 지하철 타도 한 방에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는 경우가 총 9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4번의 답이 9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포인트는 또는 이거 하니까 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김병입니다. 잠시만요.
4번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공의 적개 숫자가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이것도 또는이니까 더하기겠죠? 4의 배수 몇 개 있겠어요? 네, 4개. 7의 배수는 2개. 그래서 6개.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4의 배수랑 7의 배수라고 물어봤으니까 겹치는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랑 8의 배수다 라고 얘기하면은 겹치는 게 생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써줘야 돼요. 4의 배수는 4, 8, 12, 16이고 8의 배수는 8, 16이잖아요. 근데 둘 다 겹치죠? 그러면은 4개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겹치는 게 있을 때는. 근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해서 6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6번으로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 우선 뭐뭐 이거나도 더하기라고요. 네. 2 이하는 당연히 1, 2죠. 3의 배수는 3이랑 6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여서 4가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7번은 혜진이가 5가지 종류 셔츠와 3가지 종류 바지를 가지고 혜진이가 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택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하나씩 택한다는 얘기 자체가 동시에라는 의미인 거죠. 네. 동시에 하나씩 고른 거잖아요. 네. 아니면 연속해서 하나씩 고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곱하기라는 의미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셔츠를 A, B, C, D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바지를 A, B, C 대문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얘 하나당 고를 수 있는 애가 3가지씩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3 곱하기 고를 수 있는 게 얘는 4가지니까 3 곱하기 4여서 12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랍니다.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얘가 4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번이요. 다음 8번은 도서관 편의점과 지영의 집 사이에 길이 이렇게 2개, 4개 있어요. 여기 2가지, 여기 4가지. 자, 그랬을 때 도서관에서 출발해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4가지고 연속해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 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8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영이가 도서관을 갈 건데 다시 집으로 올 거야. 그럼 몇 가지겠어? 16가지. 가는데 2 곱하기 4죠. 근데 오는데 4 곱하기 2죠. 그러니까 64가지가 되는 거야. 갈 때 8가지, 올 때 8가지. 자, 근데 또 다시 지영이가 도서관에 갔다가 지금 다시 집으로 올 건데, 집에서. 근데 갔던 길에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도서관까지 가는 거는 2 곱하기 4죠.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요 길로 왔어. 근데 올 때 요 길로 오지 말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길 제외한 3가지. 얘도 요 길 하나를 제외한 1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길 찾기를 할 수 있다.
요거 나온 김에 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최단 거리가 뭐냐? 몇 가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자,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얘 따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얘 따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에서는 길찾기라고 이렇게 외곽 쪽에 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가 합친 게 여기, 얘가 합친 게 여기, 얘가 합친 게 여기여서 A에서 B까지 가는 건 4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일일이 세봐도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B에서 C까지 가는 건 여기 11, 여기도 11 이렇게 쓰는 거야. 대각선으로 더한 걸 위에다 쓰는 거죠. 3 더한 거 6 더한 거 4 더한 거 10. 그러니까 B에서 C로 가는 건 10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건 4 곱하기 10이어서 40까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길찾기 문제들도 문제에서 좀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방식 얘기했고요. 유형이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빠진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다음에 9번은 서로 다른 동전 3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근데 동전을 3개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동시에 던졌다 그랬으니까 곱하기로 쓴 거야. 주사위는 1개 던지면 6이니까. 네, 6, 8에 48. 그래서 5번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까지 설명 다 됐고요. 이제 12페이지, 112페이지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요. 112페이지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 요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하죠. 자, 뭐 여기 보고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리에 앉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렬로 세운다는 건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거여서 그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4인 거고, 지금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연속해서 앉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A를 앉혔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A는 제외한 B, C, D만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네. 그래서 여기에 B를 앉혔다 그러면 A, B는 앉았으니까 2가지 중에 한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2가지고, 여기 C를 앉히면 한 명만 나왔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일렬로 세우는 방식.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 2명까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4자리니까 4, 3, 2, 1 한 거야. 근데 대표 2명은 4명 중에서 2명 뽑는다 그러면 자리 2자리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2자리만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2개 곱한 게 대표 2명 뽑는 방식이에요.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방식. 네. 4 곱하기 4. 앞에 3개면 계급이 다른 대표 3명 뽑는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계급이 다른 대표 2명이나 3명 뽑는 방식은 그냥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C, D가 있는데
무조건 얘네 둘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애들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의 1이지.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묶어준 애 있죠? 네, 얘를 다시 나열해. 얘네 둘만. 네. 그러면 이게 이웃하는 경우 뭐하는 식이에요. 6 곱하기 2여서 12. 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문자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썼어요. 얘네 둘이 이웃하고 얘네 셋이 이웃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러면은 3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의 1이죠? 근데 얘만 따로 나열하자. 2 곱하기 1이죠? 얘만 따로 또 나열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두묶음으로 이웃해도 식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 나열하는 거 끝나지 않았죠? A, B, C, D, E가 있는데 뭐 5자리가 있는데 A는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는 제외하는 거야. A는 어차피 이 자리 고정이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고정이라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제외시키는 거야. 투명인간이야. 네. 그리고 나머지 4개로 나열하는 거죠. 4, 3, 2,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 A랑 E가 무조건 맨 끝에 서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이죠. A랑 E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E랑 A 이렇게 써도 맨 끝에 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쓸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된 거죠. 그리고 얘네만 나열하는 거야. B, C, D만 나열할 수 있어요. 3의 1이죠. 그러니까 3의 1 곱하기 아까 2가지였죠? A, 2A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열하는 문제는 이 정도. 그냥 나열하는 경우 계급이라는 대표 있었죠? 2명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정인 경우. 그리고 양 끝에 서는 경우. 나열하는 걸로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거지같이 많아요. 네, 자, 그러니까는 이 나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웃하는 것까지 얘기 다 했네요. 설명 여기는 다 됐네. 자, 여기는 뭐, 바로바로 할게요. 어우, 시간 겁나 많이 가네. 몇 개 더 설명해야 되는 거야? 네. 113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 니네 머리에도 과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서. 네. 113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골랐다. 그러니까 2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6이에요. 어렵지 않죠? 나열하는 거에서 넣을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7가지 넣으면 하나 빼고 6가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5명을 이어달리기 하려고 한다. B가 맨 마지막에 뛰기로 했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얘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죠. 그럼 버려. 그러면 남은 게 4개죠? 그러니까 4, 3, 2, 1.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음 3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자, 남학생을 AB, 여학생을 소문자 ABC. 근데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이웃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명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3, 2, 1.
다시 얘만 나열해서 곱하시면 돼요. 3, 2, 1. 그러니까 답은 36까지.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 계속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그냥 유형이 달라요. 네, 자, 전부 다 유형이 다른 거예요. 많이 풀면 이해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는. 그래서 설명을 우선은 더 할 수 있어. 아이씨. 설명을 하면 끝낼까? 네 문제 남았는데. 그럼 숙제가 어떻게 되지? 최고 단계 정발생 21페이지까지. 3페이지, 4페이지, 5. 그냥 다 설명하고 116까지 낼게요. 네. 어차피 15분 남았는데 애매하다. 그래. 그냥 다 설명할게요. 그게 낫겠어. 멈추려고 그랬는데 숙제 낼 것도 없고 시간을 보니까. 네. 머리 터지고. 네. 그 다음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거 숫자 나열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두 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네, 그러면은 아까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야? 1, 2, 3, 4 다 올 수 있죠? 네 가지. 근데 여기에 내가 3이 왔어. 그럼 3 제외하고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0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1, 2, 3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 네 개의 숫자가 있어. 그러면 또 두 자리 수를 만들어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뿐이 못 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 그래서 여기 3을 썼어. 그럼 3은 버려야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그래서 9가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0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 어떻게 구하시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짝수가 되는 게 두 자리 수는 몇 가지겠냐? 짝수가 되는 두 자리 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앞에 먼저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짝수는 1의 자리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2가 왔어. 그럼 이 앞에는 2만 빼고 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여기에 4가 와도 세 가지. 그래서 6가지가 짝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얘도 그럼 짝수가 되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또 0이랑 2가 올 수 있잖아요. 자, 짝수가 되려면 0이 오면 1, 2, 3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죠. 근데 2가 오면 2 빼고 0도 못 들어가죠. 이 앞자리에.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0을 포함한 거랑 포함하지 않는 거 세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0을 포함하지 않는 건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대표 2명 뽑거나 대표 3명 뽑는 거. 두 자리라 그러면 대표 2명 뽑으면 되고 세 자리라 그러면 대표 3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지 않을 땐 그렇게 생각하시고 0을 포함할 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대표 뽑는 발음도 안 돼. 대표 뽑는 경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 1번은 나열하는 거에서 앞에 2개, 3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면은 뭐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계급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장 뽑는 게 5명 중에 1명이고 부회장은 1명 뽑혔으니까 4명 중에 1명이어서 5 곱하기 4여서 20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계급이 다른 대표 2명은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5가지고 4가지인데 또 2개를 빼게 되면 3가지여서 60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근데 이제 2번은 자격이 같은 대표 청소당번을 뽑는다. 네, 그럼 청소당번은 1번 청소당번, 2번 청소당번, 3번 청소당번이 있지만 얘네가 계급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청소할 애들인데. 자, 그래서 이게 계급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에는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얘 그대로 쓰는 거야. 3명 뽑는다 그랬으니까 5, 4, 3이죠. 계급이 다른 거랑 똑같아. 근데 위치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나열한 걸로 나누는 거야. 아까 이웃하는 거에서 했잖아. 나열하는 거. 3위이잖아. 나열하는 걸로 나누시면 돼.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청소당번 뽑힌 건 똑같잖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계급이 같은 대표 뽑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어줘야죠. 계급이 다른 애는 이거, 계급이 같은 애는 얘 그대로 쓰고 나열하고 분모해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유제 안 풀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116까지 하겠습니다.